안녕하세요. 구민청이 들려주는 세 번째 구민청 이야기, 전통시장 따라잡기입니다. 구민운영당이 매월 조사, 주제를 선정해서 소개하는 정기 프로그램 구돌이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를 맡은 국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팀 소개부터 할까요? 김태수 단장님, 그 다음에 강경숙 씨, 김진욱 씨, 이영숙 씨, 로우정 씨, 그리고 저 국다경입니다. 도봉구 전통시장 탐방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방학동 도깨비시장, 그 다음에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 쌍문시장, 백운시장, 신도봉시장, 이렇게 6개 시장을 저희가 탐방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네 정다운 맛집에서, 여러분 아시죠? KBS2에서 김영철 씨가 동네 한 바퀴 반영 때 나오신 가게들이에요. 첫 번째로 오징어 게임인 그 가게, 쌍문동 상훈의 집이고요. 두 번째는 대왕 토스터가 2달러 샌드위치 만드는 할머니, 그 다음에 통 한 번 크다 산더미 짬뽕집, 이 세 곳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통시장 탐방의 도깨비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해등촌이라 불리던 들판이고요. 조선시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던 효자가 도깨비 불에 이끌려가고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서 오랜 병에 사경을 헤매는 노모를 살려낸 그러한 외딴 집에 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도깨비를 감동시킨 효자들이 선행을 기리고 점차 마을이 들어서고 장터가 선행되면서 주민들이 도깨비 장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곳은 1980년대에 형성된 전형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현재 100여 개의 상가가 성업 중입니다. 자,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요.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100개의 매장이 동편과 서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지선버스 1126번, 1128번, 1139번 등 환승해서 방학동 도깨비시장에 하차하시면 되고요. 자가용 이용 시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주차장에 주민들을 위해서 소통하는 도깨비방이라는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방학동 도깨비시장 방문객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버려진 폐 목재로 실용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서 업사이드로 목공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혁신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기도 해요. 서울시 320여 개의 재래시장 중에서 우수 재래시장 8곳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전국 각지에서 방학동 도깨비시장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이 도깨비시장은 도봉산가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질 좋은 농산물을 이곳에 판매하는데 순식간에 팔려서 장이 섰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물건을 하나도 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양질의 농축산물과 먹거리를 바탕으로 고객,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전통시장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캐릭터를 구성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방학동 도깨비시장 배송 서비스가 있고요.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찢고 선물 타기라는 이벤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갈 곳이 없을까 생각하실 때, 이럴 때 한번 도깨비시장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도깨비시장에는 그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페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기 도깨비시장 주소와 명소와 위치는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창동 신창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황이
지금 현재 1970년대에 형성된 창동시장은 창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앞마당 같은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점포가 77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랍니다. 전철역이 근접해서 접근성이 우수하고요. 쌍문역, 1호선 녹촌역, 4호선은 쌍문역이겠죠. 1호선은 녹촌역이고, 배송 서비스 및 인근 시설 주차장 이용 보조 등 시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창동 신창시장은요, 1990년 초반까지는 창동 골목시장과 함께 지역 유통망의 큰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1993년에 인근 도봉구 창오동에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지하철역과 멀어지면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요. 2004년도에 도봉구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2005년 4월 20일에 시설을 현대화로 재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60여 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고요. 종사자 수가 155명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창동 골목시장과 더불어 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간선버스 102번 또는 지선버스 1127번, 1133번, 1138번 등 환승해서 정류장에 하차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시설 현대화 등으로 상권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고요. 주요 판매 품목은 채소, 과일, 생선, 그리고 그 시장 내부에는 삼익 쇼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앞에서는 오늘 장사 없습니다. 이렇게 방역수칙에 대한 꼭 지켜달라고 문구가 중간중간에 되어 있고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골목형 전통시장에서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점도 시장을 보기에 매우 쾌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창동 골목시장으로 갑니다. 이곳은 2006년 도봉구와 상인회 간의 현대화 사회 협약을 체결했는데 2007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대시장으로 모습을 갖췄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비와 뜨거운 햇볕을 막는 차량, 지붕 설치, 간판, 그다음에 전기, 소방 시설을 포함해서 진입로도 넓히고 골목을 더욱 다양하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갖추고자 소비를 막고 있다. 오전 8시에 개점해서 오후 10시에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도봉구 창 3동에 형성이 됐고요. 점포수가 80여 개. 대로 맞은편에 신창시장과 더불어서 도봉구 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1980년대에서 1990년 초반까지는 신창시장과 함께 유통망의 큰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1993년에 초반 인근 도봉구의 창오동에 대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지하철도 멀어지고 또 편의성도 떨어지고 지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도봉구로부터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재래시장 현대의 사업을 통해서 재정비 2006년 1월 달에 현대화로 된 시설로 재개장을 했고요. 2005년부터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때문에 상권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이후 맞은편의 신창시장과 간판이나 업종들에 거의 동일하게 맞추어 두 시장 간의 차별성이 없어졌다는 문제도 제기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이것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간선버스 102번 또는 지선버스 1127번, 1133번, 1138번, 1157번 환승해서 신창 창동시장 정류장에서 하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치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쪽과 저쪽 도로변을 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도봉사랑 상품권도 여기서는 상품을 살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플래카드가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전통시장은 상시 방역으로 안전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여기는 다 같이 놀장 해갖고 와이나 안 되는 게 뭐니? 이렇게 놀장이 바로 배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배달 바구니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뭐 언제든지 누구나 하면 바로바로 배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인 쌍문시장으로 가볼까요? 쌍문시장은 정겨운 옛 골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전통시장인데요. 쌍문시장의 주변에는 쌍문역과 쌍문시장 일대를 쌍문역 맛집거리로 조성해서 60여 곳의 음식점과 20여 개의 점포들이 영업 중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잘 알려진 지역이에요. 이제 보시다시피 골목 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권이 제법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면 뭐 그래도 없는 게 없죠. 쌍문시장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 다섯 번째 백운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운시장의 현황을 보시면 우이선 경전철 솔밭공원역 인접해 있고요. 규모는 6,585m 규모이고 28개 동의 건물과 62개의 점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백운시장은요 1970년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쌍문 일동 백운시장이 2019년 전통시장으로 인정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정 기본 요건은 규모 1,000m 이상, 점포수 50개 이상, 상인, 토지주, 건물주 2분의 1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백운시장은 그간 무등록 시장이었던 까닭에 전통시장 활성화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어서 다른 전통시장과의 경쟁에서 매출이나 그런 여러 가지 감소 등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향후 중소벤처기업국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배송 서비스 지원, 고객 지원센터 건립, 노출 전선 정비 등 각종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고요. 도봉구청에서도 골목 경제를 살리는 일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도봉구의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현황은 이제 보시면 뭐 굉장히 그래도 점포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백운시장 안에는 현대화 정비 사업이 같이 곁들여져 있어서 그곳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보시면 위치는 여기에 되어 있고요. 조금은 예전 재래시장처럼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장 신도봉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1974년 5월 10일 도봉 1동에 개장이 됐는데요. 무려 면적이 2,660m, 건물은 면적 1,810m, 전통시장으로는 상설시장에 속한다고 해요. 자, 상설시장이란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하나의 건물 안에서 항시 물품을 매매, 교환이나 기타 일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하며 상품의 매매, 교환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뜻합니다. 기존 도봉시장의 인지도를 차용하면서도 새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도봉시장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신도봉시장은요, 지하철 1호선 방학역 남쪽 출구에서 서쪽 방향으로 한 300m 지점 자리하고 있고요.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성화되기 쉬웠다고 합니다. 도봉구 관내의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소형시장에 속하며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구획정리로 인해서 신도봉시장보다 시장을 둘러싼 주변의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소규모인 까닭에 점포수가 많지 않아 취급 항목이 다양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서 신도봉 시장을 둘러싼 외부 정부들이 시장의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여기에 지금 되어 있고요. 보시면 뭐 사진으로 보는 신도봉 시장도
똑같아요. 예전에 그 재래시장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정리정돈되어 있는 약간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6개 동의 시장을 다 둘러봤고요. 자, 두 번째인 21세기 미디어가 열광하는 쌍문동 시장 핫플랫 3 오징어 게임 쌍문동 상훈의 집과 팔도 건어물 가게. 자, 두 번째는 영철이 아저씨 4달러 누누 대한 토스트가 2달러. 세 번째는 이름부터 남달라 통큰 산더미 짬뽕집. 이렇게 세 곳을 둘러볼 건데요. 자, 먼저 오징어 게임 우리 지금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자, 보시면 여기는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이에요. 오징어 게임 속에서 쌍문동 시장 스웨덴인이 소주와 생라면을 시켰다. 지금 여기는 작은 점포 65개가 모인 지역의 작은 골목 시장이다. 40년이 넘는 역사에도 평소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던 작은 시장이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오징어 게임은 그 쌍문동 상훈의 집인데요. 팔도 건어물 가게예요.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어보니까 아예 그 주인 아저씨께서 그 건어물 그 가게 앞에다가 상훈의 생선 팔도 건어물 해놓고 오징어 게임 촬영지 이정재 주연 그래갖고 카트카트 해갖고 다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이날 드라마 촬영지인 팔도 건어물 가게 앞에는 상훈의 생선 팔도 건어물 오징어 게임 촬영지 이정재 주연이라고 섞인 스티로폼 상자가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다. 드라마에 나온 가게 모습을 인쇄한 종이나 홍보용 포스터 등 스티로폼 상자에 함께 붙여 있었다. 이 가게에서 8년간 건어물을 팔아온 사장 송아무개 씨는 사람들이 하도 드라마 촬영지가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해서 아예 써 붙였다고. 홍보용 포스터를 손님이 만들어줬다고 설명을 했다. 외국인과 유튜버 등 찾는 이가 늘었지만 매출에는 변화가 없었다. 송 씨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으러 오는 손님들을 다 응대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홀대할 수가 없지 않느냐며 이렇게 다 찍어서 붙여서 부착을 해놨다고 합니다. 보시면 가게 곳곳마다 다 붙여놨죠? 캐릭터를. 상인들은 시장이 유명해지는 게 반갑기도 하지만 자칫 관광객 몸살만 앓을까 걱정도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쌍문동 상훈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노후해 있으나 현대식으로 보수하려는 계획도 하고 있는데 관광지가 되어버리면 노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우려했기도 하고 야채가게 주인 N씨는 시장에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건 좋지만 사실 그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시장 활성화 업무를 맡고 있는 이성희 백운시장 매니저는 드라마로 백운시장 특정 점포만 유명해지는 반짝 인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시장에 걸맞는 콘텐츠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애용을 해주시면 상훈회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김영철 씨 동네 한 바퀴에 나온 그 지금 보시면 촬영지잖아요. 여기 도봉산 밑에 할머니 토스트라고 있어요. 단돈 2,000원. 대왕 토스트, 할머니 토스트 유명하시죠? TV에 한번 나오시고 더 유명해지셨더라고요. 보시면 너무 크죠? 이 토스트 하나가 거의 뭐 2배 이상 높은 것 같아요. 너 정말 푸짐한데요. 그 인기 비결은 바로 채소 가득 두툼하고 푸짐한 계란 무침에 있다고 합니다. 이 계란 베이스에 양배추, 파, 당근 섞인 채소 패스트를 듬뿍 넣어서 주고 계란 패티에 붙였다가 채소를 한 줌 더 넣어서 아주 듬뿍듬뿍 이렇게 올려서 속이 꽉 차게 그래서 주는 바람에 정말 그 크기고 뭐 보기에도 두툼한 패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한 번에 들고 먹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크죠. 예. 이게
둘째 며느리하고 알콩달콩하면서 이 할머니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요. 2달러라니까 다들 놀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네, 여러분도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도 주변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요. 이번엔 세 번째 통 한 번 크다 산더미 짬뽕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보시기에도 푸짐하죠?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공연을 하고 나서 거기 짬뽕집에 가서 먹었는데요. 진짜 산더미만큼 크게 나오더라고요. 맛도 맛이지만 보기에 정말 푸짐하니까 막 큰 부자가 된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맛있고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 추운 날씨에 가족들 단위 아니면 뭐 연인끼리 아니면 부부끼리 이렇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한 짬뽕집, 토스트, 그다음 상운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세 곳이 TV에서 나오다 보니까 많이 유명해져서 줄을 서서 먹기도 합니다. 조금 시간이 늦으면 줄 한참 기다려야지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통시장과 또 맛집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도봉구에서 그래도 유명하고 그리고 많이 찾는 이가 많은 이곳을 여러분들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소개를 마친 국민운영단 일기 국다경이었습니다.